딱 테슬라를 좀 보니까 거품이다. 머스크 씨 사기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BTS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씩 들어볼까요?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조금 찾아봤어요. 대학을 바로 스탠퍼드 들어가고 나서 수업을 듣고 나서 바로 자퇴를 해버렸대요. 그냥 머스크 씨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쭉 오지 않았나. 로켓을 만들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그 스페이스X 그룹이 로켓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우주로 민간인들 보내가지고 그런 사업을 만들 수 있다라는 호언장담을 하고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일련의 순서를 아마 뉴스에서 통해 보셨을 건데 막 폭발도 하고 3자까지 폭발하고 그 다음번에 어떻게 보면은 운이 좋게 성공한 거죠. 이 사람이 때도 잘 만났고 그런 시기적인 것도 잘 만났고 그리고 사업성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떤 일련의 성공 과정을 거치지 않았나 달 탐사 쪽을 하고 있는데 그 제가 아쉬웠던 부분은 이렇게 과감하게 앞뒤를 재지 않고 과감하게 어떤 분야에 투자할 수 있었으면 우리가 지금보다는 좀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지 않았나. 딱 테슬라를 좀 보니까 엄청났거든요. 지난주 목요일까지 딱 엄청났다가 20%가 떨어졌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거품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나사에서 위성을 띄우기 위해서 스페이스 X에다가 용역을 주거든요. 그 앨런 머스크는 어떤 우주공학자, 기계공학자가 아니라 컴퓨터 사이언스 한 사람들을 좀 꽤 많이 뽑아서 시뮬레이션 엄청 많이 했거든요. AI도 쓰고 강학습을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효과를 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재활용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상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라서 그런 부분들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부분들을 이제 정말 실천했던 사람들 그리고 화성에다 나중에는 이제 관광시켜주겠다는 그런 빅픽처 같은 경우에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거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왜 우리나라에서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호흡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가 호흡, 긴 호흡으로 좀 봐줘야 되는 일들이 꽤 많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업화에 많은 것들이 많이 올인이 돼 있어요. 국가적인 관점에서는 뻥치게 갑자기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좋은 성능이 나와야 되고 우리는 지금 오토바이 겨우 만들 수 있었는데 벤츠랑 써서 이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고 심지어 이런 응용 부분도 호흡이 엄청 길게 가져가는데 뭐 기초과학, 특히 우주과학 같은 경우에 사실은 긴 호흡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그동안 좀 부족했다. 사실 우리나라 정말 대단한 나라인 것 같긴 해요. 제가 BTS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제 아미들 죄송한데요. 안 좋아했었는데 어느 날 퇴근하고 나서 딱 가족끼리 밥을 먹는데 그 온이라는 지하철에서 뮤직비디오처럼 딱 찍었던 걸 봤어요. 제가 그거 보고 완전 감명을 받았거든요. BTS 최고.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전체적으로 160개에서 200여 국가 그리고 5천만 정도 인구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K방역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기본적으로 저희 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능력들과 어떤 잠재력인 것들은 엄청나기 때문에 좀 더 긴 호흡으로만 가지고 응원해주고 도와준다고 하게 되면 뭐 앨런 머스크의 어떤 후손들은 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저도 기초과학에 관련된 연구를 하는 사람으로서 지속적인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요즘 코로나 대응을 보면서 좀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냥 허투루 지나간 게 하나도 없었구나 욕을 많이 했는데 메르스 때 막 우리가 다른 나라에도 유행 안 하는데 우리나라 왜 이렇게 메르스 난리야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우리의 방역 내공으로 자라 있었고 미세먼지 가지고 사람들이 막 얘기를 했더니 그것이 마스크 국내 생산 역량, 마스크에 대한 어떤 기초 연구로 자라 있었고 사실 저희 지금 굉장히 많은 화학 물질이 둘러싸여 있거든요. 손세정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온갖 그런 화학 물질들이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됐을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지속하는 건 굉장히 소중하지만 그렇게 하기 힘들 만큼 막 매 순간 열심히 막아왔던 게 아닌가. 총력을 다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머스크 씨가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꿈을 꾸는 사업가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이제 그 사업을
기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많은 공학자들이 또 노력을 하고 있을 거고요. 또 배울 점도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이제 평가를 또 받겠죠. 조금 더 지나면 뭐 주식부터 평가를 받을 것이고 나중에는 뭐 윤리적인 문제까지. 인간에 대해 vs AI를 한다고 하면은 어느 편의 소리를 들어주고 싶어요? 일론 머스크는 AI가 인간을 잡아먹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대부분의 AI 학자들은 AI가 인간의 삶에 윤택하게 해주고 도움을 줄 거다라고 얘기하거든요. AI는 인간을 죽이거나 해롭게 하지 않고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더 좋게 해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편을 들 필요도 없이 사람이 먼저인 거고 AI가 뒤에 따라오는 도구일 뿐이다라고 얘기 드리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아요. 그 표현을 좀 잘해 주셨는데 이제 저희가 영화적 상상력이 AI 기술에 대한 어떤 그 잠재적 이미지를 만드는 게 좀 크거든요. 자비스처럼 알아서 다 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울트론처럼 사람을 공격하는 것 같기도 하는데 이게 사실 영화적 상상력이라고 봐요. 근데 일반적으로 AI, 인공지능이라는 것들은 정말 쉽게 얘기를 하면은 손으로 주판했던 시기에 엑셀 프로그램에 딱 들어와가지고 엄청 연산을 빨리 해줬던 그런 툴 정도라고 일단 좀 보시는 게 사실 인공지능이 우리보다 잘한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를 이기고 싶어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더 강하니까 너를 더 챙겨줄게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인공지능 때문에 일자리를 잃어간 사람들이 또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결 구도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해는 되죠. 그렇지만 생각해 보면은 50년 전, 30년 전, 10년 전 매번 매 시기마다 직업군이 변해왔고 일자리가 이동돼 왔고 그런 거 보면은 인공지능이 아니라도 이미 직업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요. 우리가 잘 활용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거부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합의, 윤리적인 문제 잘 챙겨가면서 합의를 이루고 잘 도입해서 쓸 수 있도록 잘 활용을 해야죠. 뭐 인공지능하고 전쟁 날 일은 없을 것 같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질자원연구원에서 살롱에 놀러 온 2년차 풋풋한 연구원 최혜리라고 합니다. 저는 지질자원연구원에서 미지의 세계인 행성과학 분야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에 더불어서 저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인 지구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제가 여기 살롱에 오면서 어떤 거를 얘기해야 될지 되게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마음이 되게 편안해졌어요. 옆에 분들이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냥 거들기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그리고 박사님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살롱이 진짜 목적이지 않겠냐, 제가 들으면서 들은 거에 대한 생각을 얘기할 수 있으면 좋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아마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서 드셨던 느낌이나 생각들을 댓글로 달아주시면서 이렇게 저희들과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살롱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